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릴게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하고 24시간 사랑과 축복, 사랑 감사, 사랑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 시간, 매 분, 매 초 동안 계속 24시간을 부활로 이렇게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에너지가 많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분명.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전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구스도 후토시 지음, 김혜용 옮김. 내가 원하는 나를 이끌어내는 무의식의 힘입니다.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책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자기계발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감사 읽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77조 세포들이 축복의 나, 은총의 나로 우주의 빛과 에너지를 관통하는 나라서 더더욱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칼 융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차례에는 서장에 먼저 나 자신을 알라. 1장 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걸까? 2장 감정은 만들어진 습관이다. 3장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다. 4장 정말 좋아한다면 다 주지 마라. 5장 7번 하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나가는 말로 누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장과 2장 감정은 만들어진 습관이다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되는 걸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세계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독자 여러분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무렵에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도 연애도 잘 안 풀렸고 인간관계는 점점 불편해졌으며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틀어박힌 채 자발적 실업자가 되었고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등 정신세계와 관련된 책을 두루 섭렵했고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를 깊이 파고들었으며 내노라 하는 심리상담가들의 강연도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습득해도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잘 안 되는 걸까? 이 의문을 계속 품고 가던 그 어느 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저는 불현듯 침대 위에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잘 안 되는 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좀 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무의식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죄고 있던 고삐를 풀고
무의식에 맡겨보세요. 무의식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고민과 불안, 슬픔에서 벗어나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민은 무의식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겁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뭘 해도 혼나기는커녕 잘했다, 잘했어, 정말 대단한데 하고 실컷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칭찬보다 충고를 더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옆집 애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것처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물론 부모님은 잘 되라고 해준 말씀이셨죠. 하지만 자랄수록 부모님이 손바닥을 뒤집듯 말을 바꾸는 통에 당신의 내면에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이 깊이 뿌리 박혀 버립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 뭔가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레몬을 베어 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레몬을 베어 물지 않은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레몬을 듬뿍 베어 문 나의 모습을 떠올라 레몬을 베어 물지도 않았는데 침이 새어나올지도 모르죠. 잠재의식은 부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감이 없다거나 잠재의식을 믿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당신은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신 내면에는 자신감이 존재하고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이것은 잠겨있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이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거나 여론 혹은 주위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믿을신이라는 한자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든 사람의 말이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을 당신의 무의식이 받아들여서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는 신념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휘달리는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 긍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결과 나는 자신감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0이거나 100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블로그, 강연 등에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자, 허용하자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들으면 100%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무능해, 허용할 수 없는 나는 속이 좁아 하고 자기 부정을 하다가 결국 자신감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감을 느낍니다. 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신체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해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들 시험 문제 받으면 모르는 거부터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시험지를 일단 처음부터 찬찬히 2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희열, 그 자신감으로 문제를 풀면 평소보다 훨씬 잘 풀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능력이다. 혼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닌 듯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둔형 외톨이였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당신이 이 무의식 활용법을 실천한다고 해도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당신의 인생이나 주변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 목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도전하기 전부터 꿈이나 소원이 이루어질까 하고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역발상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 꿈,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때 하지만 이라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떠오른다면 종이에 써봅니다. 독립해, 사업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이 하지만의 앞뒤 문장을 바꿔봅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지만 독립하여 사업한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하지만이라는 사고가 생겨났다면 하지만의 앞뒤 문장을 바꾸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말이 됩니다. 독립하여 사업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이것을 바꿔 돈이 없다를 지우고 하지만 독립하여 사업한다. 즉 무의식 속에는 마지막에 독립하여 사업한다. 멋진 파트너와 결혼한다. 같은 말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 종점인 소원에 걸맞은 정보나 만남을 의식하게 되므로 그만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바람을 성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당신에게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생각해 버리니까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지금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르죠? 이렇게 하지만 뒤에 긍정적인 말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인생도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바꾸거나 배제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거나 역발상으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고 싶다. 하지만 뭐뭐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가 없다. 하지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습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고 패턴도 같아진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을 때는 어디부터 씻나요? 이를 닦을 때는 이부터 닦습니까? 밥을 먹을 때는 된장국, 밥, 반찬 중에 무엇에 먼저 젓가락이 가나요? 퇴근하고 돌아올 때 늘 같은 길로 오지 않나요? 이 모든 동작이 거의 의식 없이 매일 같은 수순으로 이루어질 거죠. 순서에 맞춰 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 표면 의식이 담당하고 있는 사고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 또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이유입니다. 즉, 당신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사고는 방치 상태가 되어서 의식이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나 과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함으로 반드시 의식과 생각은 지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계속해서 변화하면 사고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아 사고를 컨트롤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고를 유지하는 게 어렵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을 살기로 합니다. 먼저 무의식을 의식해야 합니다. 즉, 습관과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헉, 오늘도 역시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했다. 헉, 오늘도 역시 거실부터 청소기를 돌렸다. 헉, 오늘도 역시 안 좋은 일이 있어 자책하고 말았다. 헉, 오늘도 역시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생각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출근길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 같은 차량에 타면 늘 똑같은 사람이 대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나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은 한 칸 뒤 차량에 타보는 겁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의 지하철인데 차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낯선 사람이 타고 있을 테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기분이 들면 긴장이 될 겁니다. 아무튼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아주 조금만 평소와 다르게 움직여 보세요. 국수 가게 주방장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수를 고르게 자르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몇 번이나 반복하는 생각도 말하자면 습관입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습관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을 보거나 듣든 간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즉 내면에 의해 모든 것은 성립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당신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도 실은 방금 전 생겨난 일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다만 생각, 습관 자체를 모조리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할 것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환경과 현재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각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유입되면 무의식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을 아주 조금 바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정화나 현상 유지에 좋아하는 뇌에 자극을 준다는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에 근거를 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뇌는 의식의 종점을 하나의 현상으로 눈앞에 보여준다는 작용을 이용한 무의식 활용법이며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현실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으로 사고를 되돌려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후회나 미래에 있을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거 아세요? 어린이들이 우리 무슨 게임 할까? 이러면 끝말잇기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복을 부르는 끝말잇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등을 먼저 깨닫습니다. 오늘도 역시 목욕 안 했어. 이런 것들. 그때 눈앞에 있는 어떤 것, 시야에 들어온 물건이나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끝말잇기를 시작합니다. 목욕탕, 그럼 탕수육, 육수, 수저, 저울 이렇게 끝말잇기의 마지막 단어가 행복이라는 말로 끝나도록 합니다. 목욕탕, 탕수육, 육수, 수박, 박동, 동행, 행복. 단 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번 다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임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지만 사고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좋다, 나쁘다와 기쁘다, 슬프다처럼 감정을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이 무의식 활용법으로 당신도 좋은 사고를, 좋은 말을, 그리고 좋은 상상을, 좋은 습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행복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감사 읽기 우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관통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어쩜 이렇게 행복할까? 네, 내가 왜 행복한지 나는 알았어.
왜? 우리 이사벨이 새 몸을 갖고 부활했고 나는 그 정도로 돈이 많아. 자, 우리 우주님들 오늘 또한 여러분께 매분 다 찾아가서 제 에너지와 그리고 은총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사랑합니다.